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이메이션 김연의 칼날에 유튜버 종타쿠가 사내미에게 빙의 되었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사내미가 상현사 마카자를 퇴치하고 상현유, 상현우, 상현사까지 연달아 퇴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주들이 반점을 발현하기 위해 열심히 합동 강화 훈련을 하고 있던 중 종타쿠는 카나이와 함께 대련할 차례가 되어 대련을 하고 쉬는 시간에 그녀에게 다가가 혹시 저번에 나비저택을 습격했던 상현이의 온이를 잡으러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물었죠. 사실 이대로 원작의 전개대로 무한성에 진입하게 되더라도 도우마를 만날 수 있긴 하지만 도우마는 만세글학교라는 곳에 있다는 정보가 있다 보니 최종장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퇴치를 하는 게 오히려 변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카나이는 도우마 때문에 죽은 주코들의 생각에 당연히 함께 가겠다고 했고 시노부는 종타쿠와 카나이가 함께 있자 종타쿠를 감시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 어쩔 수 없이 데려가게 되었죠. 만세글학교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도우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도우마가 없었고 아무리 그곳을 샅샅이 뒤져봐도 도우마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카나이는 분명 이곳에 오니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어째서 그자가 보이지 않는 거냐고 의아해했고 종타쿠는 설마 이미 도우마가 무한성 안에 집결해 있는 상태인가 싶어 빠르게 우부야시키 저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죠. 시노부는 종타쿠를 지금 똥개 훈련시키는 거냐는 눈초리로 쏘아봤지만 종타쿠는 우부야시키 당주님이 위험해 라고 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어 대피했습니다. 그들이 우부야시키 저택 근처에 가자 이미 그곳에서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고 종타쿠는 혹시라도 무한성의 결계범위 안에 못 들어갈까봐 신속히 그곳으로 뛰어갔죠. 그곳에 도착을 하자 이미 그곳에는 무장이 타마요를 흡수하고 있는 상태. 먼저 도착한 주들은 각자 호흡을 써 무잔을 향해 공격을 했는데 그 순간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무한성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그때 카나이와 떨어져 버렸고 주변에 수많은 하얀 오니들이 득실되는 곳에 도착을 했죠. 종타쿠는 이런 곳에서 시간이 끌리면 카나이나 시노부가 도우마와 먼저 만나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겼고 빠르게 자신 앞에 몰려드는 오이들을 바람의 호흡으로 슥슥 베어버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새롭게 상영육이 된 카이아쿠가 종타쿠의 앞으로 나왔고 귀할 때 주의 검사인가? 내가 상대해주마 라고 씩 웃었죠. 종타쿠는 아우 저딴 자식 상대하느라 시간 뺏기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사내미씨 저 녀석은 내가 상대해도 될까?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쪽을 보니 염주 표조로가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오 너라면 뭐 저 녀석을 충분히 이기겠지? 라고 하며 빠르게 도마를 찾아 이동을 했죠. 그 모습을 보고서 카이가쿠는 크크 저 녀석 내가 무서워서 내 딸 꽁무니를 빼버리는 건가? 라고 말했고 표조로는 저 사내는 나보다도 강한 실력을 지닌 검사 귀살대를 배반하고 오니가 된 너 따위가 평가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카야쿠는 너도 꼴을 보아하니 주의 계급인 것 같은데 오니가 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 무한성에 끌려 들어오다니 운도 참 없구나 라고 했죠. 표로는 나에게 오니 제안을 했던 상현삼의 오니는 내 손으로 퇴치해버렸다 라고 했고 카야쿠는 그럼 내가 네 혁을 죽여버리면 상현삼의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구나 라고 하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표조로는 귀살대를 배반한 검사는 주가 된 자로서 참교육을 해줘야 할 터 지금부터 단죄의 시간이다 라고 하며 화염의 호흡을 시전했죠. 카이가쿠는 번개의 호흡을 계승했던 검사였고 번개의 호흡은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검술. 카이가쿠는 빠르게 번개의 호흡을 시전한 뒤 표조를 향해 겨냥을 했고 표조로는 투기를 끌어올려 요녹을 시전했습니다. 카이가쿠는 저런 기술 특성상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때 빠르게 베어버리면 그만 이라고 하며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표조의 이마에는 반점이 생겼고 곧바로 튀어나가 카이가쿠의 목을 베어버렸죠. 한편 도우마와 먼저 맞닥뜨리게 된 카나이 도우마는 카나이를 보고서 저번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널 잡아먹지 못해 아쉬웠는데 오늘은 도망갈 곳도 태양도 뜨지 않으니 느긋하게 널 잡아먹어줄 수 있겠구나 라며 기뻐했습니다. 카나이는 역시나 이곳에 있었구나 라고 하며 도우마에게 곧바로 뛰어들지 않고 신경전만 펼치고 있었죠. 왜냐하면 무한성에 오기 전 종타쿠가 카나이에게 혹시라도 도우마와 먼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절대로 혼자서 싸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 오니는 1대1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으니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지원을 기다리라고 당부했었습니다. 카나에는 저번에 도우마의 실력을 받기에 무리하게 뛰어들지 않았고 도우마의 얼음혈 기술을 피해가며 시간을 끌고 있었죠.
그때 마침 시노부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고 시노부도 역시 무리하지 않고 도우마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방어 태세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우마는 재미없게 왜 그러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싸우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 자신의 주변에 둘러놓은 냉기열정을 해제하겠다고 하며 도발을 했죠. 카나이는 정말로 도우마 근처에 냉기열정이 없었다는 거 알았고 그제서야 꽃의 오브리션에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도우마는 애초에 체급이 아주 높았던 오니 카나이의 검수를 철부채로 여유롭게 막아버렸고 이후에 뛰어드는 시노부와 벌레호까지 전부 다 막아냈죠. 도우마는 미녀 검사들과 이렇게 싸우는 건 참 즐거운 일이라며 좀 더 속도를 높여 그녀들을 압박했고 이러면 예전에 만났을 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지 않냐며 그녀들을 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우마는 좀 더 가혹하게 해줄까? 라고 하며 얼음 분신을 만들어 시노부에게 보냈고 그 분신은 시노부를 마구 공격하며 그녀를 코너로 몰기 시작했죠. 카나에가 시노부를 구하려고 했지만 도우마의 본체가 그런 카나에를 막아서며 너는 동생이 처참히 죽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우마의 분신이 두동강이 나버렸고 도우마는 뭐지? 저 작은 여자에게는 분신을 뵐 만한 힘이 없을 텐데? 라고 돌아왔죠. 시노부의 앞에 있는 건 바로 종타쿠. 종타쿠는 드디어 찾았다. 이 싸움에 날 빼놓으면 섭하지. 라고 하며 도우마를 노려봤습니다. 도우마는 종타쿠를 보자마자 또 당신인가요? 라고 하며 매우 불쾌했고 오히려 죽이고 싶은 대상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으니 더 좋다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대해주겠다고 했죠. 종타쿠와 카나에가 동시에 도우마에게 뛰어들자 도우마는 다시 냉기열정을 만들어 주변에 흩뿌려 놨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살짝 물러난 뒤 주머니에 담겨있던 어떤 구슬을 꺼내 던졌고 그것은 폭발하며 엄청난 폭풍을 만들어 도우마 주변에 있는 냉기열정들을 쓸어버렸죠. 도우마는 거기서 나오는 연기에 등골창이 난다는 거 알았는데 그 순간 카나에와 종타쿠가 냉기열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도우마의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구슬은 바로 야카의 천재인 시노부와 종타쿠와 머리를 맞대고 만든 도우마에게 대항할 수단이었죠. 도우마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날 이길 수 없다며 몸을 빠르게 재생한 뒤 다양한 얼음 혈기술로 공격을 했고 종타쿠와 카나에는 그 공격에 스쳐 여기저기 상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그의 자신의 희열을 이용해 도우마를 무력화시키려고 피주머니를 꺼내 던졌는데 도우마는 사내미의 희열의 냄새를 맡고도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었죠. 종타쿠는 역시나 저번에 희열을 써버린 바람에 내성이 생긴 상태구나 라며 부들거렸고 도우마는 이제 또 다른 수는 없냐며 비웃다가 자신의 최대의 기술 무빙 수련보살을 시연했습니다. 얼음보살은 강력한 파워와 범위로 주변을 조토화시켰고 종타쿠는 순간적으로 반정을 발현해 그 얼음보살을 피해 도우마의 목을 노렸지만 도우마가 회피해 팔만 베어내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날아온 얼음보살의 파편 공격에 종타쿠는 큰 부상을 입게 되며 쓰러졌고 도우마는 이걸로 가장 귀찮은 한 마리는 처리했구나 라며 카나에 쪽을 바라봤습니다. 카나에는 종타쿠가 당해버리자 엄청난 분노로 반정을 발현하게 되었고 도우마의 얼음보살을 마구 베어냈지만 그 얼음보살은 여전히 재생하며 그녀를 압박했죠. 시노부는 그 압도적인 모습에 예전에 싸웠을 때보다 훨씬 강해졌다며 이 상태라면 우리는 조은이에게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원작의 시노부는 스스로 목숨을 바쳐 거대한 독이 되어 그를 퇴치하는 데에 큰 공헌을 했었지만 그건 카나에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지금은 카나에가 살아있기에 몸에 독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죠. 얼음보살은 광범위한 공격으로 카나에를 공격했고 카나에는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 공중으로 뛰었는데 그때 도우마가 그런 카나에를 노려 자 이제 네 차례다 라고 하며 철부채로 그녀를 베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섬뜩한 기운이 뒤에서 느껴졌고 그쪽을 보니 종타쿠가 멀쩡해진 상태로 도우마의 몸을 갈기갈기 베어버렸죠. 도우마는 분명 아까 치명상을 입었을 텐데 라고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반격을 해 도우마의 몸을 베어버렸는데 종타쿠의 몸은 그 순간 마치 오니처럼 상처가 재생이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씩 웃으며 이런 비장의 무기를 숨기고 있었는 줄은 꿈에도 몰랐지 라고 하며 바람의 호흡을 시연해 도우마의 사지를 베어버렸는데 종타쿠에게 베인 부분이 얼어붙어 버렸고 그로 인해 재생이 되지 않았죠. 그때 카나에가 꽃의 호흡을 시연해 도우마의 목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하게 되었고 도우마는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쓸 수 있는 거냐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도우마의 몸이 소멸해가자 종타쿠에게 있던 오니의 기운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고 시노부는 불신이 가득 담긴 눈으로 도대체 방금 상황은 뭐냐고 물었죠. 종타쿠는 사실 사내미의 몸이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 몸을 활용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다른 캐릭터과는 확연히 다른 시나즈가와 형제의 몸에 대한 의문이 생각나는데, 사네미 같은 경우는 사실 교메이에 비해 주목받지 못해서 그렇지 미친 탱커력, 엄청난 체력을 가지고 있었고, 피는 오니를 취하게 만드는 희열이다 보니 이미 탈인간의 능력을 지닌 캐릭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생 케냐는 오니를 먹으면 오니의 능력을 쓸 수 있는 특이 체질이라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사네미 역시 케냐와 비슷한 능력까지 가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케냐는 전집중 호흡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네미처럼 강하지 않으니까 오니의 몸을 먹는 방법까지 해서 그 능력을 알게 된 거지만, 사네미는 웬만한 오니들은 쉽게 죽일 수 있고 오니에 대한 강한 정오심 때문에 오니를 먹어보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터, 종타쿠는 사네미의 몸이 되었으니 한번 오니를 먹어볼까? 라는 궁금증에 예전에 오니 사냥을 할 때 몇 번 뜯어 먹었던 적이 있었고, 사네미의 몸 역시 걔야처럼 오니의 몸을 먹으면 재생능력과 헬기술, 신체 능력의 향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알았던 거였습니다. 물론 맛은 구역질이 날 만큼 최악이었기에 이 방법을 위기 상황일 때만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희귀열이 먹히지 않는 도마전 때 비장의 무기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종타쿠는 시노부 카나에게 자신의 특이 체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귀할 대원으로서 오니를 먹고 오니의 힘을 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동료들을 눈앞에서 잃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카나에는 그 정도까지 동료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냐며 폭풍 감동을 받았고, 시노부 역시 종타쿠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언니 카나에를 잃게 되었을 거라는 생각에 진심을 다해 감사 인사를 하며 당신을 탓하지 않겠다고 했죠. 종타쿠는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도마보다 더 강한 오니 상일 코쿠시부와 키부츠지 부장이 남아있다며 빨리 다른 동료들을 도와주러 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카나에와 시노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반드시 이 싸움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하며 뛰어나갔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게냐가 빠진 대신에 게냐의 능력을 사네미에게 몰아줘 사네미를 더욱더 버프시켜봤습니다. 사네미의 기본 체급에 희귀열, 게냐의 능력까지 합친다면 그야말로 사네미는 귀할 때 최강의 캐릭 중 하나가 될 것 같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